자, 오늘 증시는 기술적 반등을 했어요. 거래소는 3% 오르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5%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오늘 상승이 강해요. 장중에 17%까지 오르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 알테오젠 야 들고 있는 사람 좋겠다 이러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올 1월 달부터 계속 내리막 탔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반등 포인트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그렇게 난리치고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락의 낙폭 과대 때문에 반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요때 이제 1월 21일 날 이때 보시면은 급락이 한번 나왔죠. 이때 그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 하락 이후에는 매수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동안 계속 장기 하락했던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반등이 나와도 저 갖고 있는 사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황 자체는 크게 개선됐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그동안 계속 하락했으니까 이쪽에 그냥 매수 한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좀 돋보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근데 이 종목도 뭐 지금 상승폭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이제 뭐 아직 추세가 살았다 얘기는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5일선 회복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쪽도 반등을 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죠. 하나 마이크론이 그나마 반등이 좀 센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이거 말씀드릴 때 뭐 니들끼리만 사고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좀 미안했는데, 요번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또 내려올 거니까 그때 새로 사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반전하니까 뭐 매수를 못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매수를 할 상황 여력이 안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하락이 겁나서 매수를 못하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만약에 못했다면은. 그래서 가격이 안 와서 매수를 못했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이 쉽게 내리고 대신에 이제 반등은 어렵고, 예, 하락도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매수를 못하지 가격이 안 내려와서 매수 못한다 이런 얘기는 요즘은 안 통하는 얘기가 됐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제주은행 같은 종목도 오늘 또 반등이 꽤 셉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14%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뭐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바닥을 탈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오른다라는 것은 뭐 이 종목도 이제 포트에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오른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그게 증시한테는 안 좋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증시는 계속 내리막을 타게 되니까 그 지금 보시면 단순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크게 흔들리는 걸 봤을 때는 시장에서 금리라는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이 종목도 향후에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더 끌고 가시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에 따라서는 매수를 대응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피지컬 AI가 일제히 다 급락입니다. 조정이에요. 굉장히 조정이 깊죠. 아쉽게 됐지 뭐. 바로 돌파가 안 나왔어요.
젠슨 왕이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가버리니까 그 단기로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갔던 매수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오늘 하락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강했던 게 이 피지컬 AI 관련주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락하는 거는 이제 지금 단기 투자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갔던 매수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연속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저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뭐 향후 이제 바로 돌파가 안 나왔으니까 다음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거는, 열받고 성나지만은 참고 다음 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그냥 잠깐 반전 줄 때나 잠깐 오를 때 손절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길게 보고 다시 재매수 유입을 기다리면서, 예, 추가 매수, 비중 확대, 투자, 추가 투자라고 얘기할게요. 예, 확대,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만 보고 나는 저런데 끼고 싶지 않다라고 가신다면은 뭐 유감스럽지만 여기서 잠깐 오를 때 손절매 가시는 게 맞고, 단타만 보신 경우. 그리고 나는 그래도 피지컬 AI 자체가 뭐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어떤 반짝 상승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AI하고 로봇이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최고 화두고 어차피 그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길게 좀 투자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처럼 급락 타이밍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길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공략을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뭐 그게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사실은 시장의 방향 자체가 미래 산업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항공,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그 다음에 AI, 뭐 로봇,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사실은 그것만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점에 잡았냐 밑에서 잡았냐 이 부분인데, 고점에 잡았다라는 거는 더 돌파를 기대하고 대응을 한 건데 기대 많지 돌파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만 보신 경우에는 잠깐 오를 때 손절매를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성을 보고 계속 좀 더 투자를 이어갈 것 같으면은 재매수 유입을 기다리면서 추가 투자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2번을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항상 플랜 B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돌파가 더 안 나왔다고 해서 열받고 상황이 짜증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거기서 바로 포기해 버리는 것보다는 기회를 보고 투자를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주로 종목이 제가 소개했던 로버스타도 있을 것이고, 예,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 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상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돌파를 하려다가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도 반전 시도를 아침에 하다가 매물이 쏟아지니까 밀려버렸는데, 뭐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주가 상승 강했던 네이버도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밖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 LG CNS라든지 LG 전자라든지 그동안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질문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투자 기회로 봐도 되나요? 하셨는데, 조급하게만 생각하면 안 하면은 저는 투자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이 강했던 종목들이고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기간의 연속 하락을 통해서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상승을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중장기 상승을 길게 안 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쭉쭉쭉 밀려 나오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저점 매수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 오히려 지금 타이밍을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예상보다 또 좀 더 내려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대도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변동이 굉장히 심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올라가는 자리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하락 시 저점 매수해서 반전을 노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동안 연속 하락했던 종목들, 급락했던 종목들, 이런 게 주로 반등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의 상황 자체가 그래요. 뭐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바이오 주식들 그동안 계속 내렸잖아요. 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리가캠 바이오도 있고 또 알테오젠도 아까 말씀드렸고,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그동안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을 보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해줘야 반등 시도를 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중장기 상승을 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하락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재매수나 추가 매수보다는 매수가 유입되는 걸 좀 보고 거기서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후속 상승이 안 들어오면은 결국은 장기 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어차피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그렇다고까지 막 계속 내리막을 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매수 유입을 좀 보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피지컬 AI 쪽은 털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권유하는 쪽은 추가 투자를 권하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도 로보스타만 종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로보스타가 제일 빨랐던 것 뿐이지 뭐 그 안에는 이제 네이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C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두산 로보틱스 뭐 그 다음에 또 삼성 SDS, LG전자, LG CNS 뭐 등등 종목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하락시 추가 투자를 권하는 편이고 로보스타도 비중 확대 매수를 권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가 억지로 강요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본인이 하셔가지고 대응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참 좋게 나오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안 해주고 있고 또 매번 수익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아니면 이 타이밍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동의가 되실 때 결정을 하시는 걸로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번에 주가가 밀려버렸으니까 이제 반등은 조금씩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비중을 줄이든가 뭐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가 투자를 권하는 쪽이고 또 그 중에 제일 빨랐다고 판단하는 로보스타는 비중 확대 매수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가 뭐 12만 원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내려왔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더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더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도 같은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저는 이 종목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뒤에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연속으로 안 나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 또한 역시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쯤입니다. 이쯤에서 바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대급부로 후유증이 생겨서 주가가 내려오는 상태고, 이 상태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반등 시 바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길게 보고 투자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 저는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행을 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락 시의 매수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좀 시간을 오래 끕니다. 그냥 무조건 단순히 40%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며칠 만에 40%를 내려오면 그거는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형태고, 한 달, 두 달을 질질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달에서 석 달까지도 질질 끕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끈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두 가지 같이 조건이 부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기간에 40% 빼버린 거는 기술적 반등만 나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말씀드렸던 40% 이상 됐을 때 매수세가 관심을 가지고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거는 시간을 길게 끌었을 때예요. 질질 끌면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제주은행을 제가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40%를 하락했는데 40% 이상을 하락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질질 끌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주식을 관심을 안 가질 때라는 전제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히 40% 빠졌다라는 보다는 시간을 오래 끌면서 개인들한테 좀 잊혀질 때 그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40%라는 수치를 채우기는 채웠네.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채웠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장에서 지금 전부 반도체, AI 뭐 이런 것만 관심 가지니까 이쪽에 매수가 없었잖아요. 그 시간을 질질 끌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일 때 40% 이상 때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매수가 유입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 OCI 홀딩스도 바로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질질 끌면서 내려와 버린 상태고, 결국은 하락이 커지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하락을 채우거나, 그러니까 거기는 기간 조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거나, 그리고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럼 즉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는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저는 뭐 예측해서 이쪽에서 타이밍 잡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을 주니까 새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은 바로 먹을 것 같지만은 하락이 굉장히 강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바로 성급하게 살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을 잡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좀 더 미루시는 게 낫다 이 얘기고, 여기 위에 마이너스 40% 이상일 때 매수자가 관심 가지는 거는 시간을 좀 많이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며칠 빠졌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나 재료가 있을 때, 그럴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다른 종목하고 키 맞추기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아침에 일단은 어제 시장이 하락을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결국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바로 돌파가 안 나오면은 결국 바로 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초가 부근이나 아니면 16,000원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밀려 나오는데 후속 매수가 또 들어올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또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얘도 AI 관련주로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세력들이 개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대응을 가셔야 되고, 어제같이 강세를 보일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떠줄 때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정회원방에다가 매도 사인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진행에 따라서 대응을 또 다시 한번 노려야 되겠지만은, 역시 뭐 매수 잘 안 들어오면 대응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기회 한번 노려보고, 또 매수할 수 있으면은 제가 그 사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은 피지컬 AI 쪽이 급락을 하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쪽이 피지컬 AI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급락을 하는 상황을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참으셨다가 반등 줄 때 손절치고 나가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단기만 봤을 때는 첫 번째 손절 치고 나가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아마 이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그냥 쭉 밀릴 때 벌써 잘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조금 길게 보고 재매수 유입을 기다리면서 추가 타이밍을 노리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강할 때 그때 차라리 추가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의 대응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장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중장기 아니라도 지금 같은 하락이 과도한 형태로 나타날 때는 매수 기회를 노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2번을 권해드리는데, 어, 그래도 일단 최종적인 투자 판단의 결과는 투자자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큰 변동성은 항상 우리가 수익 기회로 보고, 투자의 기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성은 수익의 기회로 항상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타이밍이 나올 때는 매수 대응을 가는 게 맞는데, 매수를 할 때 항상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뭐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 붙여서 한 주씩 사세요. 이것도 역시 한 주씩 사도 돼요. 가격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반전 시도 나오지 뭐. 그 종목이 이렇게 매수가 강했던 종목들은 시장에서 대기하는 매수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종목은 뭐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장기 상승을 했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OCI 홀딩스는 아직까지 매수를 조금 유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것도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냐고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연속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방산 쪽은 오늘 LIG 디펜스가 상당히 진행이 좋습니다. 역시 매수가 유입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최대 75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좀 더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흐름이 강했어요. 요번에 시장이 워낙 하락이 강해가지고 다 같이 내렸습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치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방산 쪽에, 특히 방어 무기 아닙니까? 이쪽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방어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중동 쪽에서 급증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 빠르게 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슈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쪽도 매수 유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거 말고는 특별히 더 얘기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이슈 있거나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방송 열어서 말씀드릴 거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다 보면은요, 또 좋은 결과가 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인간 지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이고 우리 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인간 지표가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 시장은 어차피 사람들의 심리로 거래가 됩니다. 그죠? 실적도 좋고 뭐 좋아도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투자자의 심리나 어떤 의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 파악이 능해야 돼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그 인간 지표라는 게 잘 뜨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고 싶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최 대표를 막 욕하거나 이씨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대화하시는 것도 면밀하게 살펴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심리가 극에 달했고 바닥을 칠 때 주가는 반전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손절 쳐버리고 싶다, 던져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은 저는 아 이게 바닥 치는 타이밍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인간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한 가지 정의로는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그런 인간 지표가 뜨고 그런 상황이 뜰 때 주가는 항상 반전을 한다는 거는 투자자의 심리하고 주가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포기해 버리고 싶고 이 주식이 너무 하락이 강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던져 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는 도저히 매수를 못할 것 같고 항상 그럴 때 보면은 시장이 반전이 나오고 투자의 기회가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지금이라도 방장이라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럴 때는 항상 꼭지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중의 심리하고 반대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 와, 이 주식 진짜 지금 포기해버리고 싶다. 던지고 싶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기서 손절 쳐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시점을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아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다 똑똑한 척하지만은 극단적인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도달하면은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져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분들만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 찍고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때 투자를 결정했던 분들이 큰 수익을 냈던 거고 모든 시간을 되돌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고 내가 이거 포기해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그걸 또 역으로 이용을 해요. 사실은 전문가로서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분들 반응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들 때 오히려 역으로 대응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용기가 결국 수익을 이어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인간지표는 제가 참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락장 오면 이제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체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방송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좀 좋으면 막 떠들고 신나게 떠들 텐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서 좀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봄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제가 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